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4다 311-181 판결 사건명 상표권 침해 금지 등 1.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 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업사이클링 등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리폼 제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 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업사이클링 등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 이하 리폼업자라 한다.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1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 표장.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업무 표장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 규정 European Union Trademark Regulation 유럽연합 상표 규정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 Use in the course of trade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 15 USC 미국 연방상표법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 Use in commerce 상업적 사용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둘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소유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 및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리폼 전 제품을 리폼 제품으로 변형, 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상표법의 관점에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리폼 행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리폼 행위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유자가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표현하거나 폐기 대신 재활용, 리사이클링, 재활용 또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비자 후생 증대, 자원 순환 이용을 통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리폼 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보호 범위는 상표권자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리폼 행위를 둘러싼 여러 가치와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를 허용하는 이상,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리폼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어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 행위만 허용하고 제3자를 통한 리폼 행위는 금지한다면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 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여섯째,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소유자의 리폼 행위에 관한 법리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요청에 따른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비록 업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리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물 역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폼 과정에서는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이 시종일관 리폼 전 제품의 소유자에게 있고 리폼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역시 리폼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닌 리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리폼업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거래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영역으로 흡수되는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의 소재, 상표권자. 그 밖에도 소유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 이하 리폼업자라 한다.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자의 리폼 요청 경위와 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 형태, 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수령한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그 재료가 리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리폼 제품의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 그 밖에도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를 요청하는 등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업자가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그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